예, 우리 건대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25분짜리를 3컷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 시간을 지내면서 이번 2컷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컷은 여러분들이 10장을 공부했고 11장, 이번에 마지막 컷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프로그램과 평가예요. 자, 이 프로그램과 평가에서 우리는 지금 5가지 컨텐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프로그램이 뭐냐, 그리고 프로그램에는 어떤 유형이 있냐, 그리고 한국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과 욕구, 그 다음에 마지막 평가,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입니다. 목표. 우리가 목표. 그래서 목표라고 하는 거, 이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바람직한 미래 상태죠. 이 프로그램을 왜 만드는데? 왜? 뭐 하려고? 그래서 이 목표가 중요한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거는 자원과 기술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하는 자원과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뭐 프로그램이 좋아도 돈이 없으면 그 프로그램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자원,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이 또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이 참 훌륭해. 근데 훌륭한데 기술이 없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자, 그래서 프로그램에 있어서 자원과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자, 그 다음에 계획된 활동이에요. 자, 프로그램은 조직적으로 설계된 지침인 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해요. 그래야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실행된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계획적으로 해야지 막 무계획으로 막 닥치는 대로 하면 안 된다. 자, 프로그램 관리의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설계 단계가 있고 실행 단계가 있고 안정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기관으로부터 신뢰 획득,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다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할 때는 환경과 관계에서 확실성을 담보로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영역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내부 역량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안정화 단계에서는 긍정적인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평가 능력을 확보하고 변화를 위한 역량 개발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관리 모델의 구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유형을 보면은 프로그램 성격 및 정책별 유형이에요. 그래서 사회화와 발달 요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동 양육, 그 다음에 보육 프로그램,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 노인의 사회 참여 강화 프로그램 등등. 자, 이러한 프로그램이 나타내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를 가진 개인 또는 가족의 치료, 보호,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가족, 문제가 있는 개인, 그 다음에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또 필요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바로 또 홍보, 이런 등등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자, 우리가 표적 집단별 유형을 보겠습니다. 그 표적 집단별 유형에는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 사회 등 표적 집단, 즉 변화의 대상 집단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프로그램이죠. 자, 예를 들면 이 표적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내가 이 어떤 뭐를 쓸 때, 예를 들면 내가 논문을 쓰겠다. 자, 논문을 쓰는데 이 논문을 누구에게 적용을 할 거냐. 어린이면 어린이, 아니면 노인이면 노인. 이게 바로 표적 집단이죠. 그 노인 가운데서도 이거 뭐 몇 세부터 몇 세,
예? 아니면 남자냐 여자냐.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찍어서 내는 것을 표적지 집단이라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암이 걸려도 암을 치료할 때 표적 치료하잖아요. 표적 치료. 그래서 옛날에는 암 걸리면 어떻게 됐어요? 다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딱 이렇게 뭐 배를 이렇게 갈라서 거기에서 그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표적 치료기 때문에 그냥 그 배 안 가르고 그냥 그 속에 있는 그 암만 공격, 그것만 표적을 삼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표적 집단별 유형이다. 그래서 임상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제도적 프로그램 등이 있다. 자, 기능별 유형으로 보면 아동복지기관의 입양 프로그램으로서 자, 입양 프로그램과 상담 프로그램, 그 다음에 공동모금의 모금 프로그램 등 배분 프로그램,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모금하고 배분하고 입양하고 상담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 지역사회 보호 프로그램, 그 다음에 지역사회 조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 그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을 하냐, 그 프로그램의 기능에 따라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나누는 것입니다. 자, 한국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보면 사회복지관은 기본적으로 가족복지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가족복지 사업을 해요. 여러분 종합사회복지관 가보시면 가족복지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사업을 또 합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서. 그 다음에 지역사회 조직을 또 해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조직하는 역할을 사회복지기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이런 게 나오죠.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을 쓰시오. 자, 그러면 무슨 역할이에요? 가족복지 사업,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호 사업, 그 다음에 지역사회 조직 사업, 그 다음에 교육문화 사업, 그 다음에 자활 사업 등 이 5가지 역할이 사회복지 기관의 역할이다. 그 여러분 그 주위에 보면 복지관 있죠? 종합사회복지관. 자, 이런 데서 하는 일이 이 5가지.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궁극적으로 내 지역에서 5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가족복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조직하는 거예요. 자, 왜 지역사회를 조직하는 거예요? 여기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 사회복지 종합사회복지 기관을 통해서 지역이 조직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복지가 잘 되겠지. 근데 조직이 안 됐어. 조직이 안 되니까 이게 뭐 복지가 이게 제대로 여기서부터 끝까지 전달이 안 되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교육문화사업, 사회복지기관에서 교육도 해야 돼요. 교육을 가르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자, 이런 프로그램들을 직접 운영을 해야 되고, 그걸 돌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문화 쪽에도 이걸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좀 가끔 영화도 좀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또 뭐 그런 것들이 안 돼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끔 가을 되면은 무슨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니면 이런 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수도 좀 데려오고 이렇게 좀 프로그램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교육문화 사업이죠. 그 다음에 자활 사업.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자활, 스스로 이렇게 그 자활해서 거기서 일도 할 수 있고, 또 이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기관 같은 데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거기서 제공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마늘 한 차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 까면 또 그 사람들에게 또 그 돈을 좀 주고, 어르신들이 용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등등.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활 사업에 속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과 욕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욕구의 정의가 뭐냐? 욕구는 여러분들이 욕구 정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욕구는 여기 보면 결핍된 상태인데 비해 욕구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프로그램과 욕구는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욕구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욕구냐? 이 지역에서 필요한 게 뭐냐? 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런 욕구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된 상태, 이런 욕구라는 거예요. 자, 욕구는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욕구에 대해서 제3자가 판단하는 결과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판단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개인적인 욕구는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지만은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지금 이게 지금 배가 고프니까 먹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먹을 것을 줘야 된다. 저 사람은 뭐 너무 이렇게 그 겨울에 추운데 여름 옷을 입고 다닌다. 그래서 여기는 겨울 옷을 줘야 된다. 등 이것이 이제 제3자가 판단하는 욕구란 말이죠. 자, 그리고 욕구의 유형에는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욕구의 유형을 계속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프로그램 평가 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평가하는데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어요. 자, 프로그램을 실행했으니까 이 프로그램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에는 몇 년마다 이 평가를 받습니까? 그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3년에 한 번 평가를 받는다. 옛날에는 이제 뭐 5년에 한 번,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 또 2년에 한 번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3년에 한 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평가 모델이 이제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목표 달성 평가 모델이 있어. 얼만큼 목표를 달성했냐. 거기 기관의 연매출이 얼마냐. 연매출이 우리 5억인데 자, 그러면 5억인데 얼만큼 연매출을 가져왔냐. 그래서 이 목표를 얼만큼 달성했는가를 중심으로 보는 평가예요. 자, 그 다음에 CIPP 평가 모델이라고 상황 평가, 그 다음에 투입, 과정, 산출 이런 것들을 모두 평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판단 지향 평가 모델. 전문가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평가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이것은 뭐 잘했다, 몇 점이다 이렇게 점수를 내주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이. 그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사회복지기관에서 받고 있는 평가도 뭐 이런 것들이에요. 평가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문적으로 평가를 하죠. 그 다음에 제4세대 평가 모델이에요. 목표 중심의 평가 방법과 달리 평가 의뢰자와의 협상을 통해서 평가의 근거와 영역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 방법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적절한 방법을 융통성 있게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가를 딱 여기서 정해진 그 상태로 와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기관에 맞게 또 이 기관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각자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부유한 환경에서 열심히 살았어. 어떤 사람은 가난한 환경에서 열심히 살았어. 자, 똑같은 게 있어. 뭐죠? 열심히 사는 거야.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평가를 딱 해볼 때 이 사람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 이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의 평가가 좋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논리 모델, 시스템 이론을 적용한 평가 모델이에요. 그래서 투입, 과정, 산출, 피드백,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걸 갖다가 논리 모델이라고 한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의 평가를 보는데, 자, 프로그램 평가의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만큼 노력을 했냐, 그 기관이 얼만큼 노력을 했냐.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인생을 평가할 때 여러분이 얼만큼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냐.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살았다.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그냥 뭐 애로사항 없이 뭐 이렇게 힘들지 않게 그렇게 뭐 속속인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살았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역동적인 인생에서 뭐 남편도 막 병원에 가서 있고, 막 자녀들도 막 속색이고, 그 다음에 뭐 가난한 환경 속에서 혼자서 막 열심히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얼만큼 노력을 했냐.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만큼 힘을 쓰고 얼만큼 내가 최선을 다했냐. 그 노력을 보는 거죠. 노력. 그 사람이 노력을 얼만큼 했냐. 그래서 물론 연매출을 5억이다. 자, 5억이다 했으면 5억을 달성했냐 안 달성했냐 이거 목표를 기준한 평가지만 이 5억을 달성하지 못했어도 이 사람이 얼마큼 하려고 노력을 했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노력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효과성을 보는 거예요. 자, 효과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효율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효과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구분하죠? 효과라고 하는 것은 자, 요만한 돈을 줬어. 10만 원. 예를 들어서 이게 10만 원을 줬다 이거. 10만 원을 줬어. 10만 원을 줬는데 이 사람이 1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을 치렀어. 100만 원.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효과성이 좋은 거죠. 그죠? 여러분이 조금을 가지고 내가 조금 받았는데 이 조금을 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그걸 10배 막 이렇게 했어. 이 사람은 효과성이 좋은 사람. 효과성. 그 다음에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돈. 예를 들어 10만 원을 가지고 1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일을 했어. 근데 다른 사람은 똑같은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20만 원 들었네. 20만 원. 자, 20만 원 가지고 이 똑같은 일을 했어. 자, 그럼 누가 효율성이 좋은 거야? 이 사람이 효율성이. 시장에 갔더니 한 사람은 똑같은 옷을 15만 원에 샀어. 근데 똑같은 옷이야. 야, 그거 어디서 샀니? 나 시장에서 샀다. 얼마에 샀니? 나는 10만 원에 샀다. 그러면 누가 효율성이 좋은 사람이야? 10만 원에 산 사람이.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돈을 누가 조금을 들였냐 이거. 그래서 돈을 누가 가장 적게 들이면서 똑같은 이만한 일을 했느냐. 그걸 보는 게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효과성을 내려면 조직에 딱 들어가서 연매출 5억이 목표야. 그런데 6억을 만들어냈어. 뭐가 좋은 거예요? 효과성이 좋은 거죠. 그죠? 효과성이 있는 거야. 근데 똑같은 그 돈을 받았어. 근데 그 똑같은 돈을 받고 이 사회복지사는 이만큼 일을 했는데 똑같은 돈을 받고 저 사람은 이만큼밖에 일을 못했어. 그럼 누가 효율성이 좋은 거예요? 더 많이 일을 한 사람이 효율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사람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 조건이 뭐냐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효과성과 효율성.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기관에 딱 들어가면 기관에서 효과성 있게 일을 해야 되고 효율성 있게 일을 해요. 근데 어떤 사회복지사는 말이에요. 맨날 돈만 달라 그러고 일하는 거는 별로. 그런 사회복지사 있잖아요. 그 뭐 자기가 하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이만큼 달라고 주어보는 별로 한 것도 없어. 그건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가 맨날 시키는 것만 해. 시키는 것만 해가지고 효과성을 볼 수 있어요? 없잖아. 자기가 알아서 딱딱해서 그냥 성과를 내야지 효과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똑같은 돈을 받는데 똑같은 사회복지사가 들어가서 초봉을 똑같이 180 받아. 그 180 받는데 이 사회복지사는 일을 많이 하네.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 근데 이 사회복지사는 한 것도 없어. 한 것도 없고 180을 갖고 가. 그러면은 일 많이 한 사람이 훌륭한 거요? 아니면 맨날 일은 조금 하고 180만 갖고 가는 사람이 훌륭한 거요? 일 많이 한 사람. 근데 누가 더 봉급에 관심, 급여에 관심이 더 있을까? 일도 조그만 사람이 맨날 왜 급여 언제 올려주냐 막 이래잖아. 일 많이 한 사람은 그런 것도 안 해. 일 조금 하고 맨날 급여에만 관심 갖고. 그게 효과성이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똑같은 돈을 주면 똑같은 시간에 이 사회복지사는 이만큼 일을 했어. 근데 똑같은 시간에
이 사회복지사는 이런 것도 없고 맨날 뭐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담배나 피고 왔다 갔다 하고 무슨 뭐 커피나 마시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루 일한 게 없어. 효율성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런 이 프로그램 평가 기준을 할 때 항상 얼마큼 노력했냐, 네, 성실성을 보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얼마큼 효과성이 있냐, 또 그 다음에 얼마큼 효율성이 있냐, 이거를 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질 있잖아. 서비스 질이, 사회복지사가 제공한 서비스 질이 과연 좋으냐, 서비스 질이 나쁘냐, 그걸 보는 거야. 네 번째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향을 보는 거죠. 이 사회복지사가 얼마큼 영향을 미치냐, 이런 영향을 보게 된다. 그래서 서비스 프로그램 평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종합평가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질평가하고 효과성을,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평가 기준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 바로 그 프로그램 성과 평가 기법이다. 그래서 종합평가가 통합시킨 것이다. 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에 사회복지 행정론을 들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시험도 치고 최선을 다해서 한 학기를 잘 마쳤습니다. 한 학기를 잘 맞춰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훌륭한 그 인생에 이 조그마한 강의가 보탬이 되고 여러분과 내가 정상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 강의를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